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천안 장사오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영양조사 질의한 거 아시죠? 예. 장사오리에는 전선공장인 삼진전선이 1997년부터 그리고 필름공장인 대동필름이 2004년부터 들어선 이후에 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 37명 중에 사망자 4명 포함해서 16명이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위암, 뇌종양 등의 질병에 걸렸고요. 그래서 주민건강영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1, 2차 조사 결과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불신을 드러냈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국감 뒤에 금강유역청에서 대기오염 측정 차량 2대를 보내서 5일 동안 마을 일대에서 환경오염 농도 측정을 실시했다고 해요. 각각 3시간씩 측정을 실시했고 이러한 추가 조사가 장기간에 걸친 그 조사를 대신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조사를 토대로 천안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건가요? 마을 주민들이 37명 중에 반 이상이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정이 불친절하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냐고. 근데 왜 그 이후에도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계획 제대로 세웠어요. 종감 전에 저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대규모 국가 산단 중에 하나인 광양만권 대기오염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전라남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3만 3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의 그 광양만권 산단에서 배출하는 이 대기오염 물질이 남해군까지 간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 하늘과 구름 밑에 있는 뿌연 거 보이시죠? 여수와 광양에서 내뿜은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남해군으로 와서 형성된 헤이즈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만 되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풍이 여수, 광양산단의 대기오염물질을 밀고 내려오다가 해풍에 막혀서 남해군의 공기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남해군 서면에서는 면 단위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했어요. 오늘 처음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원인을 조사했더니 237명 중에 51.8%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20년을 목표로 광양만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조사를 진행 중인데 1단계, 2단계는 광양만권이라고 해서 여수, 광양, 하동, 남해를 묶어서 건강영양조사를 했는데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3단계는 남해하고 하동이 빠졌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환경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심각한 남해군과 하동군을 빼고 어떻게 온전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3단계 연구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좀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보호종인 고리 도롱뇽입니다. 부산, 경남, 동북, 동남부 지역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이죠. 2017년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고리 도롱뇽이 2만 5천 마리 이상 무참히 죽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양산 사송 공동주택지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작년 4월 이곳에서 고리 도롱뇽, 또 신종으로 추정되는 꼬치치대 도롱뇽 속 도롱뇽이 발견이 됐죠.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어요. 낙동강청은 멸종위기종 보호 책임을 회피해서 올 봄에 고리 도롱뇽이 폐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고리 도롱뇽의 서식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재개해서 낙동강청이 LH와 환경단체들 고발까지 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청과 생태원이 자신들의 책무를 내던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행정을 처리한 것이 보이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의무를 방기하고 계실 것인지. 양정마을은 소나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마을인데 사람만 빠져나오고 수천 마리 소가 물 피해를 입었고 지금 한 437일 정도 수해가 난 지 지나고 있는데 여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84명 모두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참여한 주민들 대부분이 심각한 우울 증세와 그리고 심한 불안 증세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그런 정신적인 상처를 극복하는데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도움을 드린 게 있나요? 양정마을의 임시주택 컨테이너에서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는 안재민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틀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다.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는 화장실도 없어서 회관까지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추워서 그것도 못 가고 겨울은 다가오고 야 어찌 돼가노? 뭐 빨리 좀 답 좀 주지. 저는 참 우리 피해 주민들이 이런 전화 이런 뭐 돌아가는 상황을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적어도 그 국민의 재난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 국가 댐 대량 방류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를 1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이제 사실은 기후 재난을 고통을 겪는 이들의 인권도 또 정신적인 건강도 국가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환경부에 좀 나서서 장관님께서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서 주민들께서 좀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KM53, 532의 활동 좌표 지도인데 532가 지난 봄에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해서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수도산, 금오산, 또 달성군도 가고 충북 영동군에는 꿀먹으로도 가고 이번에는 또 고향인 지리산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바쁩니다. 532의 이 활동력이 반달 가슴곰 보건 정책에 있어서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반달 가슴곰의 안전한 서식지 확보, 이것을 주민과의 또 공존을 위해서도 2차 반달 가슴곰 보건 로드맵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근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을 사육 전시하는 그런 상업시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와 규정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또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늘면서 남겨진 야생동물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수한 포유류 동물 중에 절반 가까이가 라쿤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 라쿤은 작년에 생태계 위해 우려생물로 지정이 됐고 또 현재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위험의 우려도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유기 외래 야생동물 수용을 위한 별도 보호관리시설이 전무하다라는 것, 환경부의 선제적인 보호관리가 좀 필요하다. 관련한 것은 예산 논의를 할 때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